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의 정현정입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 낯선 얼굴에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MC를 맡고 있는 두 분을 대신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일일 MC 정현정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인 저를 위해서 이 두 분이 또 와주셨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또 역사 메이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도에서 구비문학과 그리고 민간신앙 연구하는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제주도에서 한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TV를 통해서 이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를 애청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몰랐던 제주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나는 시간에서 굉장히 뜻깊었는데 이 자리 한번 와보고 싶다. 욕심 나더라고요. 직접 와서 배우고 싶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 근데 마침 저에게 이렇게 기회가 와서 제가 혼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회가 온 건가요? 걸리신 건가요? 왔다고 걸었다고 할까요? 제가 아니 근데 오늘 또 이현정 네. 박사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서 아우. 제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최다 출연자시더라고요. 최다 출연자요. 그렇게 됐나요? 방송 볼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 그 제주의 역사 사실들을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조금 이렇게 곁들여가면 재미있게 이렇게 양념을 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많이 불러주신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그래서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양념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양념 쳐주신 이야기를 제가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야기 힌트도 주셔야죠. 오늘 힌트는요. 제가 두 가지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 말입니다. 땅 보러 왔습니다. 요 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 최민식. 파묘의 묘자리. 맞아요. 네. 바로 오늘 제가 양념을 쳐드릴 얘기는 제주도 역사상 그리고 제주도 설화 속에서 명실공히 바람 그리고 물, 그다음 땅의 이치에 통달했다고 알려진 이분 그리고 이분이 없었다면 완전하지 못했을 이 책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풍수지리 이분 이책이라고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김세미 박사님은 네.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쵸? 처음이에요. 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오늘 첫 자리를 하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네. 아니 또 오늘 네. 이야기 힌트를 살짝 주셔야죠. 예, 저는 뭐 문헌학자니까 책 얘기를 할 건데 이 책 이후와 이전으로 제주를 나눌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 중에 공통점은 책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오늘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를 함께 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주의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책들,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1653년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원진에 의해 만들어진 탐나지. 탐나지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읍지 중 체제를 갖춘 가장 오래된 읍지로 알려져 있죠. 탐나지 안에는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구역이었던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실체를 담고 있습니다. 각 고을의 독특한 환경과 그에 맞춰 형성된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17세기 제주의 참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책 바로 탐나지입니다. 제주에 뭐 다양한 지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탐나지에 주목하는 걸까요? 탐나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리지. 그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얘기하려고 네. 하는데 일단은 왜 이런 조선시대 때 지리지를 만들었냐면은 조선시대 때는 교통이 이게 편치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동네 가면 어떤 게 많이 있을까? 이 동네 가면 풍습이 어떨까? 이 동네에는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동네 가면은 맛집이 어딜까? 이런 것까지 네. 맛집 뭐 지금 얘기지만 뭐가 맛있고 뭘 공물을 내는가? 예.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게 그 지역을
목민관이 갔을 때 더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 지리지를 꼭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특징들을 그죠. 담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탐나지니까 예. 제주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 놓은 책이죠. 제주 대백과 그 정도? 그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슈퍼블로그를 이제 맞아요. 하나를 만드는 네. 개념이죠. 이게 지금 탐나지 이전에는 그럼 이런 책이 없었던 거예요? 탐나지 이전에도 없진 않았죠.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세 줄 독도는 있다. 그쪽에도 있듯이 제주도도 그때 있었어요. 태종 때 제주, 대정, 정의로 나눠졌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 이제 또 바뀌잖아요. 사람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하나씩 첨가되다가 조선 중종 때, 조선 전기죠. 그때 가지고 동국 여지승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 팔도를 가지고 다 공찬, 모든 관리들이 다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이제 원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자란 게 또 생기잖아.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또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중종 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일적으로 계속 가다가 그 제주도에서는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이제 효종 때에 이원진 목사가 이제 탐나지를 만듭니다. 근데 앞에 있다 말씀드렸던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예. 그다음 신증, 동증, 여지, 승남은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찬이 되겠죠. 공무원이 만들었다. 네. 공찬이 되는 거고 지금 이원진 탐나지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찬, 개인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탐나지에 대해서 대충 소개를 대략적으로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뭐가 담겼고 특징이 담겼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을까 궁금해요. 이게 학자들이 탐나지를 볼 때도 사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항목을 다 보진 않잖아요. 그죠. 뽑아봐요. 아까 제가 백과사전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주로 드렸잖아요. 어떤 것들을 뽑아볼 수 있나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풍속조.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산천조, 그 다음 삼효조, 요 세 개가 제가 가장 관심 있어 네. 하는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풍속조겠죠. 요게 외부인의 시선,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시선으로 제주도의 어떤 의식주 생활이라던가 민간신앙, 무속신앙, 예, 그 다음에 생업 환경, 그 다음 습속 이런 것들을 맞아요.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네 시선에 맞게끔 특징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풍속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죠. 어.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징들이 다 이게 정리를 한 건데 이 내용들이 특히 이원진의 탐나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신증 동국 여지승남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일부 발췌하거나 이렇게 맞아요.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있는 풍속조에는 그 지금 현재 전승되는 문헌상 옛 제주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김정의 제주풍토로 또 인용을 해요. 그거는 김정이 제주 유배를 와서 사사되기 전까지 이제 제주 체험을 적어놓은 글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적혀 있고 그 외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생인 주기 같은 것들. 아, 예, 주기라고 해서 그 지방관하의 기록들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이원진 목사가 풍속조라든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산천조라든지 산천조. 예, 뭐 삼효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공들이지 않아도 이 편하게 책 하나만 읽을 수 있는. 보면 예, 그 전에 산재되어 있던 그 제주도에 관한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쓰는 사람은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의 정보들뿐만 아니라 네. 정보를 모으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느꼈던 것들을 또 첨가해서 써놓은 맞아요. 내용들이 첨가해서 있군요. 그래서 네. 아마 김세묘 교수님께서는 문헌학 하시니까 그런 거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가 굉장히 아주 재밌어요. 쏠쏠할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탐나지 아까 그 출처 얘기하셨을 때 뭐 김정의 풍토록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김정은 사실 유배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인으로 왔었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죄인이면은 그쪽에 문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갔느냐? 이제 복권이 된 거죠. 그 업적을 인정을 받은 인정을 건가요? 받으니까 네. 이제 그 사람 글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또 나온 것 중에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그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남명소승이라는 책에서 이제 또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원진 목사가 정리하면서 자기의 그 시도 적어놔두고 자기가 본 관점도 적어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탐나지가
여러 백과사전인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이제 보셔도 되고 네. 이제 좀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좀 확장해서 보셔도 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래 신중동국 여지승남이나 다른 기존 문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원진이 네. 뭔가를 써놨다 이런 부분이 재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제주도에서 당시에 여성들이 부르는 민요 노래가 있었는데 방아 찢는 노래, 그다음에 맷돌 가는 노래 이런 게 굉장히 구슬프고 처량하다. 이런 대목이 신설이 됩니다. 없어요. 신중동국 여지승남이나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원진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제주 여성들이 모든 노역을 다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도 제주도 여성들은 일을 다 맡아서 예. 했군요. 그리고 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다라는 대목을 갖다가 신증동국 여지승남 거를 또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원진 목사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공적으로 바칠 물건이든 개인적인 네. 물건이든 팔고 사는 그런 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니까 표류도 많이 하고 많이 빠져 죽더라.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딸을 낳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들을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원진이라는 목사가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제주도에 왔더니 여자밖에 없는가? 왜 노역은 다 제주에서 여자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남성들이 많이 죽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이렇게 노역도 하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구나 뭐 이런 객관적인 시선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지리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얘기를 쭉 해놓고 네. 내가 봤을 때 이렇다는 종합해서. 이런 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현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여자가 많다 이야기는 사실 그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니까 호적 등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호적도 사실 남자 여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숫자가 그냥 세금 낼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여자들이 거의 이제 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정도 뭐 생각은 되어져요. 그리고 워낙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주로 보였겠죠. 예. 그래서 또 여자들이 근데 많이 보였을 수 있는 제주도 여자분들이 또 삶에 있어서는 이거잖아요. 그죠. 활동력 갑이죠. 예. 생활력이 강해서 일을 그다음- 도맡아 하시죠. 예, 그 객관적인 시선 얘기를 하자면 그 이원진 목사가 탐라지를 쓸 때 제주에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다. 오. 이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 대목도 역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본인의 평이 있는 본인의 거죠. 생각컨대 예. 내가 생각컨대라고 붙인 부분이 있어요. 왜 붙인 그렇습니까? 부분이 너무 과학적이에요. 그치, 예.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산 남보다 제주도에서 산 북이 훨씬 더 장수하는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라산 때문이다. 산의 한라산 기운인가요? 때문에 전기?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죠. 날씨를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팩트를 얘기한다니까요, 사실을. 그러니까 한라산이 있는데 이 한라산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한 기운을 북쪽에 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땅 자체가 원래 제주도가 더운 땅인데 네. 북쪽에서 이제 차가운 바람들이 오잖아요. 그 기운이 북쪽에 머무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이 살기에 삼북, 지금의 제주시 부분이죠. 정말 과학적인 지형의 영향을 받은 거네요. 그것 때문에 삼남보다 삼북의 사람들이 더 장수할 거다. 이런 말을 써놔요. 그러니까 예전에 온 사대부들이 노인성 얘기 운운하는 네네.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술인 거죠. 우리 집이 산 남인가 산 북인가 그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런 뭐 풍수지리, 풍속, 생활상, 사회상 모든 것을 총망라한 책이 바로 이 그렇죠. 탐라지잖아요. 이원진 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효종 2년인 1651년 탐라지의 저자로 알려진 이원진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 왔는데요. 실학자의 개척자로 불리는 이원진은 1653년 10월까지 재임하면서 대정현 북쪽 성안에 건립돼 있던 대정향교를 지금의 위치인 단산자락으로 옮기기도 했죠. 또 1653년 네덜란드 선박 스페르 외로에 탔던 하멜 일행 36명이 가파도 부근에서 파손돼 대정현에 표류했었는데요. 그때 하멜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사람 역시 이원진 목사였습니다.
하멜 일행이 이원진 목사가 있는 제주목에 도착한 것은 1653년 8월 22일. 꿇어라. 꿇어. 어허, 됐다. 아, 그만두거라. 그러지 말고 그 가서 숭늉이나 좀 갖고 오너라. 먼 길을 온 하멜을 위해 이원진 목사는 먼저 목을 축이게 해줍니다. 하멜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몇 명 더 맞아요. 있는데. 같이 왔는데. 같이 왔는데. 네. 하지만 하멜은 이게 자신이 살아서 마시는 마지막 음료라고 생각했다고 표류기에 적고 있죠. 그래, 어디서 왔느냐? 서로 말이 달랐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건 만무했겠죠. 야판 나가사키 야판 나가사키 야빤 난가사케이키? 야빤 난가사케이키? 야빤. 오라! 웬하라구먼. 그 혹시 길리시 단자? 어? 야야 어허, 그렇구만. 당시 이원진 목사와의 만남은 1668년에 발간된 하멜 표류기에도 실려 있는데요. 하멜이 기억하는 이원진 목사는 낯선 이방인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딱 나오네요. 하멜 표류기 이야기 이렇게 나왔는데 낯선 이방인을 대하는 그 태도만 봐도 이원진 목사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은 해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주 설화 속에서 이 이원진 목사가 땅을 굉장히 잘 봤다는 얘기가 땅을 들었어요. 잘 봤다. 땅을 잘 봤다. 네, 진짜로 아까 고홍진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나중에 뒤에 얘기할 거지만 그 탐라지를 쓰는데 도왔던 제주 출신의 인물도 굉장히 땅의 이치를 통달할 정도로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원진 목사가 그를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그런 돌 얘기를 정도거든요. 설화에 나오는 거죠? 예, 설화에 네. 나와요. 어느 언론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제가 묻고 싶어요, 그거를. 그리고 문헌으로는 안 나오죠. 설라에선 설화에선 전해지는데,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구비문학하고 문헌이 이게 좀 이렇게 오차가 있는 건데, 그 뭐 이것도 진실일 수 있고, 이쪽이 진실일 수도 있고. 근데 이원진 목사가 여기서는 굉장히 따뜻한 인물로 나왔는데, 저는 저렇게 따뜻하게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일단은 제주도는 변방이잖아요. 그 일종의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 목사가 올 때 대부분은 문신이 오지 않고 무관들이 와요. 근데 이원진은 문관이에요. 네. 이게 이 사연은 있는데 그 전에 제주 목사하고 저 대정 현감인가가 좀 싸웠어. 그래서 이제 안핵사가 왔는데 이경학 안핵사가 화국 유고선 그분이 오는데 오면서 이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문신을 보낸 듯 싶어요. 근데 마침 이게 하멜 표류가 된 거죠. 근데 하멜 표류 이전에도 뭐 그 박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박연이고 뭐 네덜란드는 모르겠고 네. 그분이 있었고 이게 해양 세력이 계속 올라오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을 때 이게 하멜 일행이 왔을 때 결코 따뜻하진 않았겠지만 결코 호의적으로 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억박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모르시니까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도 표류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죽이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고 그건 당연한 그 인류의 기본적인 인류애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반갑진 않지만 따뜻하게 대해줘서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탐나지를 편찬하게 된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제주에 부임한 지도 벌써 1년. 내 그동안 제주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려 했으나 전해 내려오는 자료가 너무나도 없군. 개탄할 일이로다. 어찌 제주에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자료가 없더란 말이더냐? 이원진 목사는 정확한 제주의 사정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지도와 호적 등이 황당할 만큼 사실과 다른 게 많았고 백성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른 채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제주에 대한 상세하면서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거죠. 발문해보면 이원진 목사가 어떻게 해서 탐나지를 만들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을 관부에 비록 탐나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지만 길들이지 않아서 정밀하지 않고 저게 이제 간략하여 탐나지를 쓴 상세하지가 않았다.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죠. 노인들은 전할 것이 없고 후생들은 고찰할 것이 없으니 어찌 이 고을에 하나의 큰 흠이 아니겠는가? 당시는 전국적으로 읍지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무렵이었는데요. 특히 개인들이 정리해 놓은 사찬 읍지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올 때였습니다. 이런 전국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원진 목사는 바로 제주 읍지를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동국 여지승남과 1520년부터 1521년까지 제주로 유배온 김정이 독특한 제주 풍물들을 기록해 놓은 제주 풍토록의 주요 부분을 추립니다. 그런데 탐나지가 완성되기까지는 이원진 목사 외에 또 한 사람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네. 또 한 사람 바로 말이야. 제주 사람인 고홍진인데요. 드디어 나오시네. 고홍진. 간홍 이익과 반개 유형원의 문화생이었던 고홍진은 제주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고홍진. 이렇게 드디어 이 고홍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네. 어떤 인물이에요? 고홍진 대단한 인물이죠. 진짜로요. 그 제주도 풍수설화에서는 단연컨대 명풍수 명지관으로는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땅의 이치에 밝았다고 이야기되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고홍진 같은 경우에는 설화 속의 이야기 말고도 실제로 뭐 증보탐라지라던가 신대집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학식이 높고 그다음에 땅을 보는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고홍진의 능력을 굉장히 아주 좋게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고홍진이라는 인물의 후손 분들이 살고 계실 거잖아요. 네. 제주 지역에. 제일 많아요, 고시 중에. 그런데 이게 제주 고시 중에서도 이 고홍진이라는 인물이 중시조, 그러니까 가문을 부흥시킨 인물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파문중이라고 하는데 파를 설정해서 별도로 그 계보를 잇고 있을 정도로 그 고시문중, 제주 고시문중에서도 그 지위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웬만히 제주 역사나 민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 고홍진의 집터, 그다음에 묘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답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풍수설화 내에서는 이 고홍진이라는 인물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제주도의 거의 모든 명당은 택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풍수에 능했다고 설화에서는 이야기가 되죠. 함유의 최민식을 뛰어넘었네요. 비교할 인물이 아니었네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홍진이 있었으니까 최민식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고홍진 같은 경우에는 도안. 아예 그냥 도가 텄다는 얘기죠. 그런 땅을 얘기죠. 보는데 그 도사 이렇게 얘기되고 최민식은 또 파묘에서는 호안, 호랑이 눈, 그러니까 땅을 굉장히 명당을 예리하게 잘 보는 눈을 갖췄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고홍진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나사절이란 말 있잖아요. 점 잘 치는 사람 문영우, 몸을 잘 고쳤던 진국태. 그다음에 잘생긴 사람으로 양유선, 풍채니까 잘생긴 사람 맞죠. 네. 양유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풍수지리로는 이제 고홍진을 얘기하죠. 탐나사절이란 말이 이게 설화상 조사할 때 좀 가끔 나오죠. 탐라사절은 늘 나오죠. 네, 근데 예. 그 말이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조선의 마지막 탐나지라고 할 수 있는데 탐나사실이라는 책이 그 규장각 도서에 있어요. 거기 보면 탐나사절이라고 해서 딱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화로 듣던 걸 여기서 보내. 그래서 반가워했었는데 그 이 사람이 그 유배를 왔던 간홍이익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해요. 간홍이익은 이제 광해군 때
임금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다가 이제 제주도 유배 왔죠. 네. 그래가지고 유배 와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진용하고 이제 고홍진 그렇지.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하죠. 이제 김진용 같은 경우는 광산김 씨고 이제 명도암에서 살았다고 그러고요. 원래는 저기 한동 지역에서 쭉 해서 이제 와요. 근데 명도암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장수당 기문이라는 당신이 지은 글이 지금 그 지역록이란 책하고 그다음 자기네 집 족보에 이제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은 글이야. 그리고 김진용 안에 설화들도 이제 조사가 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고홍진 선생 같은 경우는 풍수에 아주 뛰어났고 뭐 그 탐라지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과거 합격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 과거 합격은 지금의 사법고시 정도 예전에 봤던 사법고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힘든. 훨씬 더 어려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식 세계를 이렇게 섭렵할 수 있었던 뇌구조를 가질 수 네.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까? 네. 다른 사람들이었던 건 같아요. 이원진의 탐라지가 이 고홍진하고 얽혀서 또 풍수설화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원진의 탐라지에서조차 이게 분명 이원진이 썼고 맞아요. 고홍진이 감수를 받단 말이에요. 교감을 받는데 거기에 제주 풍속조에는 반머리에 무덤을 쓰는데 풍수지리도 쓰지 않고 전법도 쓰지 않고 불교식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럼 고홍진도 그렇고 이원진도 그렇고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이 풍수지리를 보고 묘자리를 택하는 이 음택이 별로 성행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설화에서는 고홍진이 뭐 명당을 구했다, 또 명당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실제로 뭐 채록이나 뭐 전승 같은 거 들으러 갔을 때도 야 장사는 해골 장사가 1등이지 막 이런 말을 하세요. 해골 장사. 예, 해골 장사. 그러니까 묘자리 맞추는 장사가 1등이라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죠. 게다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명당을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숭앙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최근까지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2005년에 한라산에 명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명당 찾으러 갔다가 조난당해가지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행을 한 거예요. 그 이원진이 탐라지를 썼던 그 시기가 1651년부터 1653년까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풍수가 성행을 하지 않고 뭐 명당을 찾는다든지 네. 이런 게 없었는데 엄청나게 성행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유가 다 고홍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소두산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이 소두산 목사가 이원진 목사가 부임한 다음에 한 20년 후에 부임을 맞아요. 한 네.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왕 송시열의 제자라고도 맞아요. 이야기 우왕 되잖아요. 송시열 제자. 예. 근데 이 소두산이라는 목사가 풍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원진이 탐라지를 쓸 때 고홍진이 많은 도움을 줬다. 또 이 고홍진이 너무 풍수에 밝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익히 들어서 술력을 돌 때 고홍진을 데리고 다녔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주의 온갖 좋은 명당, 산천 이런 것들은 고홍진하고 같이 구경을 하러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증보탐라지에는 이 소두산이 고홍진을 정말 땅의 이치에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정도로 기록이 남아있고 게다가 그 고홍진과 소두산의 이야기가 제주 설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돼요.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어지리 소목사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소두산일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이 팩트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는데 아까 탐라 사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미 선생님? 문영우의 못자리와 점을 잘 본다는 그다음에 월계 진자수 진국태의 묘자리를 고홍진이 잡아줬다. 명당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후대 사람이잖아. 그죠. 문영우하고는 얼치절치 맞아떨어지긴 하잖아요. 벼슬을 그러니까, 같이 만년에 비슷하니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월계 진자수 진국태는 한참 후의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이 고홍진이 명당을 구하는 이 눈이 얼마나 밝았다고 생각을 했냐면
탐나사절이라고 이름난 사람들의 묘 중에 가장 잘난 사람들은 다 고홍진이 묘자리를 써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광빈이라고 해서 만경령을 지낸 그런 되게 그 가문에서도 엄청나게 중시족격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묘자리도 원래 고전적 고홍진이죠. 고홍진의 아버지를 묻었던 곳에 이 집안이 다시 묘를 써가지고 발복해서 그런 벼슬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날개 달고 태어난 아기장수 이야기 아세요? 그게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찰방이라는 아주 힘이 센 장사인데 여기도 이제 그 고홍진의 외손자잖아요. 그죠. 외손자인데 요 집안의 묘를 좋은 명당에 써줘서 그런 날개 달린 장수 힘이 아주 좋은 사람이 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홍진으로부터 풍수지리, 명당 이런 개념이 이제 더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저는 말씀하셨는데 무조건이라고 이 고홍진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좋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 써준 자리에 그 후대가 얼마나 잘 됐느냐, 성공했느냐로 이게 입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입증이라기보다는 이 설화니까 네.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이 고홍진이 명당을 보는 눈이 너무나 뛰어났다는 신출귀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주도의 모든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된 땅, 좋은 땅은 무조건 고홍진이 구해준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예, 그 풍수지리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이현재 선생한테 사전에 뭐 우리 얘기하면서 사실 고홍진 선생 전에는 이제 풍수설화가 거의 확인되진 않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탐나지에는 풍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실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귀로 들은 것들은 안 믿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봐야 돼. 그래서 맞아요. 맞은 것 같으면 해. 근데 이제 풍수에 관한 얘기 중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했을까라는 걸 해봤을 때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목에 보면 산천이라는 조목도 있고 네. 형승이라는 조목이 있잖아요. 이게 봐보면 똑같아. 사실 간때 뭐가 다르냐면은 형승이 바로 그 풍수, 형승. 형승의 형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형승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형승의 그 풍수의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덕정에 보면은 관덕정 그 안에 현판에 보면은 탐나 형승이라고 크게 적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탐나에서 풍수적으로 괜찮은 곳이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풍수 지리 사상이 뭐 표면적으로 문헌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때부터 이미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뭐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제주도에 와서도 아마 그러한 뭐랄까 좋은 살 곳, 좋게 살 수 있는 무덤 자리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실제로 뭐 나중에 소두산 목사가 그죠. 왔을 때도 뭐 맞아요. 고홍진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풍수에 관한 선당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제주도도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진이라는 목사가 직관이었다. 정말 땅을 네. 잘 보는 사람이었고 그 기술을 고홍진한테 전해줬다. 이런 썰이 이제 설화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고홍진하고 같이 다녔던 이 소두산이라는 목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임금이 제주도에 저 역적이죠 한마디로 왕이 날 그런 무덤이 있으니까 이거를 눌러라. 갖다가 눌러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그렇구나. 어디가 소두산이다 할 정도로 고홍진을 가운데 놓고 고홍진과 관련을 맺는 제주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신출귀몰한 신안 직관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럼요. 네, 네, 이원진 네. 목사의 이 탐나지에 그렇다면 이 고홍진이 어떤 도움을 줬을지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제계의 풍수 지리로 이름을 알린 이게 57 고홍진은 년도만. 제주 서만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고 진보 있다고 해서 탐나지. 도안 신안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보시게 흥진. 예. 내가 그동안 제주 각 고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읍지를 만들고 있는 중일세.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이 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말인데 자네는 제주 섬을 샅샅이 파악해 이에 능하니 감수를 맡아주시게.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소인인들 더하겠사옵니까? 하나 목사께서 명하시니 소인이 찬찬히 감수해 보겠사옵니다.
고홍진은 이원진 목사가 수집해 놓은 탐나지의 기본 자료들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각 고을에 대한 지식들을 첨가해 채워놓기 시작하죠. 또한 보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직접 제주 구석구석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자료 수집과 확인에 들어갑니다. 고홍진의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는데요. 그러길 한 달 남짓. 당시 고홍진이 수록해 놓은 내용들은 현장에 여러 번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세세한 정보들이었습니다. 탐나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생생하고 객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직접 저렇게 발로 뛰고 밤낮 가리지 않고 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서 쓰고. 근데 이제 저기서 잠깐 이렇게 감수를 맡아주게나 했잖아요. 네. 그 역할이 감수만의 역할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세미호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감수 이상의 역할을 했다. 예,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그런 것 본인이 실상을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약간 기초 조사를 고홍진이 해줬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향토사학자분들도 그냥 단순한 교열이나 감수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고홍진이 굉장히 학문에도 밝았기 때문에 네. 글도 맞아요. 잘 쓰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많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부분을 기여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 탐나지를 만들면서 고홍진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중추적이다라고 했을 건데 그럼 어떠한 것들을 가져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들려면 일단 뭔가 검색해서 자료 나오는 걸 찾을 거야. 그런 거 정도는 아마 이원진 목사가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아까처럼 이제 화면에 직접 띄는 것들은 아마 못했겠죠. 그럼 어떤 자료들이 직접 띈 자료들이냐 그게 궁금하잖아. 네. 근데 다 살펴보니까 일단은 몇 가지가 보이던데 일단 최부의 탐나시 35절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35절로 해가지고 제주 풍속을 읊은 시거든요. 그 시는 최부의 문집에 나와 있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제주도에 왔다가 지은 것을 누군가 기록해서 했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제주도 건물에 보면은 그 현판 외에는 별거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현판에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시를 써요. 건물 중에 제주도에서 제일 많은 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유, 어딜까요? 어디예요? 관덕정? 관덕정이에요. 그죠. 관덕정이 제일 많은 시를 가지고 그럼 있었고 많은 그럼 사람들이 와서 관덕정을 보고 시를 지은 썼다는 거죠. 거잖아요. 근데 시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쓴 다음에 그거를 깎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걸어놔. 그러면 이제 운자가 고전 시는 운자가 같잖아요. 그 운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 시도 지어서 나는 이렇게 봐 그러면 붙여놔. 네. 그러면서 계속 릴레이로 계속 시가 이어지네요. 시가 이렇게 쭉 네. 쌓여요. 그러한 시들까지도 아마 고홍진이가 다 조사를 했던 것 같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조천에도 시가 많거든요. 그런 시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시가 바로 이원진 목사의 시.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감상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야. 옛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 둘씩 이야기해 주면서 나도 하나 붙여놓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까지도 있는 거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갑자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고홍진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학식도 깊고 이랬는데 왜 말년에야 벼슬을 전적 벼슬을 했을까요? 뭐 하나 줬으면 됐을 텐데. 그거는 점집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본인이 말년에 이제 이 급제 응시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라는 것도 사실 그것도 운명적인 거라서 그렇죠. 이게 네,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과거 합격한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노량진에서 지식은 많은 그 초조했던 장수생 오빠. 아니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제주 선화에서는 고전적이
전적벼슬을 한 까닭이 맞아요. 부친묘를 명당에 썼기 때문이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하다가 말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썰까지 도냐면 이 고홍진이 육지에 가서 아주 지체 높은 양반집에 묘를 명당을 골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벼슬을 받아왔다. 아,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요. 결국은 다 풍수지리로 고흥지는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지금은 뭐 정복 과잉의 시대이다 보니까 네. 예. 이 탐나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탐나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모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탐나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대한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 초반에 이 책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했지만은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이 책을 판각을 합니다. 이제 공간을 해서 찍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찍으려면은 뭐 지금 출판하는 것들은 뭐 워드에 쳐서 출판사밖에 금방 나오는 시스템이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깎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깎고 나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널리 공간되니까 이제 하나의 그 바이블처럼 되고요. 그리고 이 판본이 보니까 탐나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저도 지금 애매한데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는데 네. 탐나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조 때 나온 탐나지인데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앞에 시 하나가 뭐 붙어 있어. 이게 박장복 목사 때 나온 건데 뭐 영귤 포근가라고 이제 귤을 바치는 노래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판각이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중간에 한번 불타고 다시 판각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시 뭐 이것만 판각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순조 때까지도 그만큼 그 이원진 탐나지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제주도 비행기 티켓 딱 끊고 오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목숨 걸고 와야 되고. 수가 그러니까 없었죠. 뭐 유배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들을 수 네,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구나. 와유산서라고 그러죠. 책을 보면서 야 제주도는 이런 게 있었어. 정말 신선이 있어서 한라산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면서 이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탐나지 제주의 기록은 이 탐나지의 그죠. 전과 후로 후로 나뉜다 나뉜다. 이렇게 그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전과 후로 나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탐나지가 없으면 이원진이 쓴 제주학이 없어요 지금. 네, 뭐 자료가 없잖아요. 모든 제주학의 근원은 바로 이 그렇다고 할 탐나지에서 수가 나오는 있죠.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 탐나지, 특히 이원진이 쓴 탐나지에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기존에 있던 전에 나온 정보들을 망라하잖아요. 그 아날로그 그 감성.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발로 뛴. 그죠. 불편함과 네. 시간을 전부 다 감수하면서 나온 그것이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용적 가치가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구비전승이 되는 설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연구자들이 인터뷰 채록하는 예, 그런 것들은 1950, 60년대에 가장 많이 채록이 됐는데 이렇게 이 이전에 있는 탐라지들의 이 문헌으로 기록된 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5, 60년대에 채록된 구비전승과 그 당시에 오래전에 탐라지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달라지게 채록된 것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게 전승이 얼마나 오래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확인할 수 수가 있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죠. 전 그렇죠. 그대로 아니죠. 약간의 변형식으로 하면서 계속 설화가 이제 살아 숨쉬는 거죠. 그런 건데 이런 모든 거에 시초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가장 기본이고 근원이 됐던 게 바로 이 예, 탐나지, 그 시작이 이원진의 탐나지. 탐나지죠. 탐나지다. 네. 일종의 시죠, 시. 제주학의 시가 품어져 있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뭐 제주 목사나 이렇게 나라에서도 키워줬지만 제주 사람들도 그 제주학이라는 나무를 키우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제주학이라는 나무를 키우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이게 이제 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950년대까지도 네. 탐나지가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였고요. 예.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쯤 돼서는 좀 이 편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 게 이 이야기 담겼고 저 이야기 담겼고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내볼까 하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량은 제일 커요. 그래서 제일 두꺼워요. 정말 탐나지가 쌓고 쌓고 아 근데 그간 할 말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풍속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변화한 것들이 많았고 또 신당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없어지고 사라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더 추가되면서 계속 이렇게 네. 방대하게 늘어났던 거죠. 맞아요. 네. 이런 뭐 설화, 시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탐나지를 조금 요즘 시대 우리들이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쪽에 인문학적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돈이 있는 곳이 좀 더 유용하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문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방송 보신 분들이 뭐 영주식경이라든지 뭐 한라산이라든지 다 어떤 유명한 장소들 있잖아요. 다 시가 숨어져 있어요. 탐나지에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게 디지털 이면에 걸으면서 아 관덕정 갔을 때는 시가 이렇게 많았어? 이런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지역을 가서는 오연단에 이렇게 시가 많이 있었네. 또는 또 문장이 많이 있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이렇게 걸음 걷는 곳마다 우리만 걸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만 걸어서도 안 되는 길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죠. 그래서 저도 근데 같은 생각했어요. QR코드 하나만 가서 찍으면 탐라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이원진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에 나온 탐라지들에 대한 정보가 좀 총망라되어 있는 DB 자료든 뭐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와야 그냥 연구자들이 막 이렇게 원본 찾고 이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널리 제주 분들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네. 국민들 전부가 네, 애용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문헌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듣고 나니까 살아 숨쉬는 그 제주의 역사를 그대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이 탐라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 책 한 권이었지만 그 역사를 알게 되니까요. 여기 얼마나 많은 애정과 그 품이 담겨 있는지 맞아요.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MC가 없이 저희 셋이 또 제주의 역사 이야기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도 참 뜻깊고요. 그리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엔 또 반가운 두 MC가요.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다시 옵니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잘 펼쳐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